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이 네. 처음에는 그냥 단순 폭행인데 법리 적용이 조금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특가법을 적용해야 그렇죠. 되냐, 일반 폭행을 적용해야 되냐,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국면이 좀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요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좀 사건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사건 경과를 좀 김한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건의 시작은 이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11월 6일에 택시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일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처벌 불원,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서류를 제출을 하고 12일에는 경찰이 이제 단순 폭행을 적용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내사를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12월 29일 날 검찰이 이용구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을 하고요. 최근이죠. 그러니까 1월 21일 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원래는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없어서 사건을 기소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었었는데 이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이 되고 심지어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그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그 경찰에게도 보여줬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걸 보고 차량은 서 있었네. 난 이거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택시기사한테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택시기사의 주장이죠. 택시기사의 주장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쨌든 처음 애초에 사건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해서 증거가 없었다. 영상 자료 등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담당 이제 경찰을 대기 발령하고 지금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좀 재조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보니까 경찰은 내사 종결을 한 거고 네. 검찰이 다시 이제 수사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 뒤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뭐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쟁점은 특가법이냐 폭행이냐 요거였어요. 그렇죠. 조금만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목을 잡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네. 폭행죄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목을 잡으면 폭행죄죠. 뭐 상처를 입히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이제 단순 폭행죄가 아닌 운전하는 운행자한테 목을 잡으면 특가법상의 이제 운행자 폭행죄가 됩니다. 두 개가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형량도 차이 나지만 위에 제가 금방 말했던 단순 폭행죄는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에 기인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단순 폭행죄로 봐가지고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으니까 그냥 내살 종결을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순 폭행이 아니에요. 특히 2015년도에 특가법을 개정을 했어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택시나 어떤 일시 정차했을 때 이게 운행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돈 받느라고 예를 들어 섰는데 이거 운행이냐 이거를 뒤에 놔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렇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던 게 2015년도에 특가법 바꾸면서 일시 정차도 운행에 포함한다라고 법을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사실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특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김학의가 설명한 것처럼 그 영상까지 있는데 왜 폭행죄를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는 돈 받고 합의는 했어요, 그죠? 네. 합의는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폭행은 뭐 돈 받고 합의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없었던 일로 합시다. 끝이에요, 사실은. 손 털고 끝나는 건데 네. 이제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네. 일단은 따져볼 게 좀 있었는데 경찰이 안 따져본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경찰이 잘 몰라가지고 혹은 뭐 법을 몰라서 혹은 그 사실 자체를 뭐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간 건지 아니면 봐주기를 한 건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쟁점이 됩니다. 이제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뭐 경찰서 출입을 해봤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경찰 워낙 그렇죠.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6일날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갔었는데 9일날 그러니까 7, 8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일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제 그
불원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네.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그거 합의됐잖아 이렇게 판단을 그냥 해버리는 게 뭐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는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복잡하게 키우지 않고 네. 어차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수사를 하는 것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손을 털어버리는 게 지금까지 수사 관행이었는데 이거는 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런 식의 관행이 적절하냐라는 논쟁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시에는 차관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변호사고 이 현직 변호사고 그다음에 판사 출신이죠. 네,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이게 좀 사건화하면 안 되겠다. 나는 자체적인 판단 혹은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 까지 이제 지금 좀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자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후자가 뭐예요? 서초동에서 지금 말했던 네. 변호사, 판사 뭐 출신. 네. 자, 서초동 저도 뭐 거기서 일도 하고 있고 변호사니까. 농담 좀 보태서 10,000명 있어요 변호사가 서초동에. 그래요? 정말 지나가는 뭐 절반이 변호사거든요. 아이고야. 절반이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네. 법 쪽에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초 경찰서는 변호사니까 어유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높은 시 그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들도 음주운전 하기도 하고 나쁜 짓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용구 차관이 지금은 얼굴이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이전에 법무부 이제 인권국장하고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알려진 인물인가도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상 서초경찰서에서 좀 정말 많은 법조인 사건들을 할 겁니다. 대다수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뭔가 겁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야 이 국장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거 처벌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수사 실무가 2015년도 법 바꾸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정찰을 바꿔놔야 되는데 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 실무 보면 네. 정차도 처벌하지 않는 걸로 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실수 같은 게 좀 개입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실수냐 이제 네. 실수일 개연성도 있다는 얘기를 개연성이 하는데, 있다는 개연성입니다, 거고. 이거는. 예. 네. 물론 뭐 이제 뭐 누가 뭐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뭐 이거는 뭐 외압 있을 수 예, 있겠죠. 뭐 그거는 조사를 네. 해봐야지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지금에 나오는 핵심 중에 하나는 영상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 거기까지는 인정했잖아요. 네. 영상을 네. 어쨌든 복원 과정 좀 복잡하겠는데 봤는데 그거를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덮었다 영상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이 수사라는 어떤 관행에 포함되는 부분일 텐데 경찰 입장에서는 앞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영상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영상을 다시 확인을 했으니 이거는 합의를 했어도 내가 특가법을 적용해서 수사를 해봐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 개시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네. 경찰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 아까 관행적으로 보면 문제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외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이 영상을 봤더라도 내가 못 본 걸로 그냥 해야 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될 텐데 사실 이제 이 경찰은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업무 배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이 경찰이 영상을 보고도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뭐 일도 많은데 이거 뭐 배웠도 아닌데 이렇게 치워버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외압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용구 당시 변호사에 대한 뭐 어떤 뭐랄까요 봐주기 예. 이런 게 있었는지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일이죠. 확인은 이제 결국은 윗선 같아요. 뭐 예컨대 경찰이라면 팀장이 있고요, 과장이 있고요, 서장까지 이렇게 라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뭐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 이건 참 부적절한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경찰이라면 안 볼란다 이런 거잖아요. 봤으면 봤고 안 봤으면 안 봤지 못 본 걸로 하겠다라는 게 참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만 그 말의 진위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당신이 지금 불온 처벌 의사를 표시해놓고 처벌 불온 의사를 표시해놓고 폭행죄로 가는 거를 해놓는데 갑자기 이걸 넣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취지다.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압력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이용구 변호사를 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하니까 이건 내 못 보는 거 하겠다. 이런 취지인지 요 두 가지를 한번 조사하는 과정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외압이면 사건이 좀 더 커지겠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단순 실수라든가 이러면은 이제 자체적인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쟁점이 뭐냐면은
아니 경찰이 그때 이제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그 내사 이제 자기들이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 거 아니냐 혹시 이 걱정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를 벌써부터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건 가지고. 예. 예. 그리고 뭐 그러면 외국에는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는 수사 종결권이나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검찰이 이제껏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거고 이제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6가지 주요 범죄를 빼고는 이제 종결을 경찰이 합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또 뭐 이 수사 사건 관련해서 뭐 여기 제가 좀 언급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세요. 실제로 검찰 쪽에 네. 유사한 사건이에요. 택시 기사를 폭행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기소로 올렸는데 검찰에서 무혐의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경찰은 실력이 없고 뭐 문개기한다 이렇게 논리 전개하기는 그렇고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뭐 검찰 쪽 사람은 또 올라가가지고 무혐의받은 사례가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사건 무마의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네. 경찰이 갖고 있는 사건을 권력자들이나 힘센 사람들이 무마하기가 훨씬 쉬웠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이 사건에서 보면 쉬울 개연성이 있죠. 검사가 쥐고 있는 사건을 무마하는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검사와 지금 이제 수사가 그러니까 경찰은 신분도 다르고 사실 그렇죠. 보장되고 있는 법적 권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 사건이 그러니까 경찰이 모든 수사에 대한 사실상 모든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됐을 때 네. 만약에 누군가 의지를 갖고 사건을 개입해서 무마하려고 한다면 과거 검찰이 수사할 때보다 훨씬 쉽고 편리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단서를 좀 보여주는 사건으로 경찰이 읽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 있잖아요. 네. 뭐 경제범죄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범죄까지. 더 축소하거나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민정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요새는 쑥 들어가고 잘 안 나와요. 그게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예 수사랑 기소권이랑 아예 분리를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사권 자체를 아예 경찰에 줘버리고 예.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를 하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긴 한데요. 조직이 없어요. 검찰 수사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못 합니다. 그래요? 기소 정도 기소만 하는데 예, 수사권 법상으로는 있지만 그래요? 뭐 사실 그런 것도 그런 얘기가 뭐 일반적인 좀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복고로 뒤로 돌아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어떤 수사를 누군가가 한 번쯤 걸러주는 그렇죠.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게 단순한 생각으로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얘기랑 좀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 이게 검찰개혁 논의가 좀 왜곡돼서 진행되어 온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이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뭐냐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어서 예. 모든 권력이 검찰에게 집중이 되니 네. 그 과정에서 여러 폐단들이 발생하니 이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였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권력을 넘겨받는 거거든요. 그럼 네. 경찰이 그 넘겨받는 권력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검찰개혁을 거의 뭐 드자베하듯이 이제 막 끌고 오는 과정에서 그 뒤에 정작 중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나 설계가 굉장히 부족했고 최근에 이 사건도 그렇고 뭐 은수미 시장 사건도 최근에 보도가 된 거 보면 네네. 경찰이 수사정보 유출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흔히 그런 카르텔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견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시스템적인 고민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찰은 검사에 비해서 숫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검찰의 문제에서 어떤 특수부 일부 어떤 검사들의 일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구조로 따지면 경찰은 일탈할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이 모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경찰이 어떻게 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수사를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견제할 거냐 이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예.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논의 과정에서는 검찰이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상황.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놓으면 그 견제는 기소로 견제를 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 엉망으로 했거나 기소 못합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견제한다는 게 기본적 원리긴 한데 뭐 수사 종결을 해버렸을 때는 또 어떻게 견제할지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뭐 처음부터 지금 모든 완벽한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뭐 외압인지 아닌지 뭐 실수인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 하나 가지고 경찰은 무조건 무능하고 나쁜 놈들이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차분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제가 결론을 그냥 내려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